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예, 방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따루 살미넨 씨, 살 많이 빠졌네요? 아, 그런 얘기 하는데요. 예. TV에 원래 그게 나와요, 사람이. 아, 네. 그래서 예. 실제 지금 서울에서 따루 주막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주 음식 창의도시 네트워크 이보삼 이사님, 예,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 불가능공장 박세상 대표님. 예. 이름이 참 희한하죠. 불가능공장이 뭐 하는 데인가요? 한옥마을에 필요한 네. 문화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재료로 네,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름을 오히려 역으로 지셨군요. 가능하게 만든다. 네. 예, 박세상 대표님.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이음의 김병수 대표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 저분은 벌써 토론 자세가 됐어요. 양말 딱 벗으시고. 예. 편안하게. 오늘 자리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격이 없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부시장에 가면은 2층에 청년몰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거를 태동시킨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김병수 대표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주 맛집이라고 하는 다음 카페 혹시 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회원 여러분. 혹시? 아, 그래요. 카페 운영자분이세요. 회원분이 42,986명. 어지간한 군 단위보다 회원수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김준호 운영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이분들과 함께 비빔밥 그리고 막걸리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격이 없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이 지금 좀 잘은 안 보이실 텐데 소리라도 좀 듣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까 소개해 올린 황교익 선생님의 발제를 먼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 비빔밥 토크에 저보고 발제를 하라고 하는 그 까닭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비빔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이때가 전주 비빔밥의 식당 주인들이 저는 굉장히 싫어요. 네, 여기도 몇 분 계세요. 예, 이게 전주만 오면 비빔밥에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그 처음으로 네, 제가 내놓는 게 괜찮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기 비빔밥, 특히 전주 비빔밥이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맛있다. 손 가가 얼마? 눈치 맛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맛없다. 눈치 보시는 거. 맞으세요. 예, 맛있다는 분, 맛없다는 분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게 그러면 전주 비빔밥이 다른 지역의 비빔밥과 무엇이 다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서울에서 먹은 여러 그 비빔밥집과 맛과 이 전주의 비빔밥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르다. 예. 그러면 저 전주에서 지금 비빔밥집 유명한 데가 어디 있죠? 한번 꼽아봅시다. 고궁, 예, 중앙회관, 가족회관, 예? 성미랑, 한국관. 이 비빔밥집의 지금 말한 이 비빔밥집들의 비빔밥이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저도 다 먹어본 집들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다녀보시진 않으셨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다른 비빔밥집의 비빔밥과 여기 있는 여러 군데의 비빔밥집이 구별이 잘 안 가요. 그죠?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전주에 오면 한 집만 가서 전주 비빔밥 먹어보면 다 먹어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큰 특색이 없죠. 조금 나은 데가 사실 고궁이 좀 예쁘게 차려내는 그런 것도 있고, 한국관이 조금 그 옛날식의 좀 거친 느낌이 있고, 몇몇 가지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 비슷비슷한 것이 같이 다 비빔밥, 전주 비빔밥이라는 이름으로 한 종류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비빔밥을 먹었을까요? 일단 밥이 있어야 되겠죠. 밥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보통 이제 밥 이야기하면 먼 옛날 우리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먹을 것이다 그렇게도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고려 중기 때부터 밥이 우리의 일상의 끼니 음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솥이 충분하게 마련하지는 못하니까 보통 뭐 떡이라든지 죽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솥 무쇠는 옛날에는 그 칼이나 창으로만 쓸 수가 있었지 솥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려 중기쯤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밥과 반찬국 이렇게 분화되는 게 보통 고려 말기 정도 돼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밥, 국, 반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돼 있는 겁니다. 반찬이 있든 국이 있든 그거는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밥만 먹으라 그러면 못 먹죠. 근데 밥, 반찬, 국 이 세 개를 다 차려서 먹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아주 간단하게 밥에다가 국을 말든지 밥에다가 반찬을 올려서 먹든지 하게 됩니다. 한국의 조선의 민화 중에 신윤봉이나 김홍도의 그림 중에 추막풍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솥이 크게 두 개 걸려 있는데 뒤에 주모가 앉아서 이렇게 뭐 남는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 담겼을까 생각하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국밥입니다. 밥은 해놓으면 금방 식으니까 손님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접대하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으로 국은 항상 데워놓고 이렇게 말아서 냈던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최초의 패스트푸드는 국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래된 50년 이상 된 식당들의 한 80% 정도가 국밥집입니다. 국밥집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국 많은 거 외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국에다가 반찬을 올려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비빔밥입니다. 옛날에 도시락 싸다니셨을 때 기억하시죠? 반찬하고 밥. 뭐 먹기에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반찬 넣어서 흔들죠. 그거 비빔밥이에요. 예, 비빔밥의 시작은 밥과 반찬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똑같이 밥과 반찬,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상차림을 서양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어느 게 일본 음식인지 한국 음식인지 구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음식과 프랑스 음식 구별 잘 못합니다. 일본 음식이 가장 유사하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밥과 국, 반찬, 밥과 반찬의 결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본에서는 밥과 국의 결합이 별로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렇게 먹으면 못 산다. 그런 관념이 오랫동안 전해져 있어서 많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차즈케 같은 이런 류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밥과 반찬의 결합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라 그러죠? 밥 위에 반찬 올려놓은 일본 음식. 돈부리, 예, 덮밥입니다. 돈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그 동경에 보면 뭐 라면, 우동, 메밀집이 많은 거로 보지만은 동경 뒤쪽에 셀러리민들이 먹는 식당들을 가보면 돈부리 집이 더 많습니다.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면보다는 밥 한 끼 먹어야 그래도 든든하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일본의 돈부리집, 우리하고 같은 비빔밥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집에 가보면 돈부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30여 개의 메뉴가 쫙 붙어 있습니다. 소, 닭, 돼지, 달걀, 해산물 종류, 나물 종류 해서 다양한 반찬을 밥 위에 올려서 이렇게 먹는 문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특히 전주 비빔밥은 하나의 스타일만을 고집합니다. 몇 가지 나물과
황포묵과 육회와 달걀지단, 노른자 기본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어느 집이나. 우리가 전통이라고 그걸 여기고 그것만 전주 비빔밥이라 하자 하고 그걸 고집하는 바람에 한 종류만의 비빔밥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다양성이 사라져 있는 비빔밥으로 고착화된 것은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이라 하면 어떤 물체 그대로의 것을 전통이라고 여깁니다. 비빔밥이라 하면 비빔밥의 모양새가 전주식으로 담겨 있는 그런 것을 전통.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면 전통이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전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행동, 관습, 사상, 그것을 먹고 즐기는 정신이지 그것을 어떤 형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비빔밥이 전통 음식인 것은 밥과 반찬의 결합을 시도를 하는 그렇게 해서 먹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과 간섭과 그것을 먹고 즐기는 정신이 전통이라는 거죠. 전주 비빔밥이란 하나의 특징적인 형태가 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어놔야만이 전주 비빔밥에 대한 관념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비빔밥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주 비빔밥 정식이라는 메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빔밥이라는 게 밥 위에 반찬 올리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반찬 올려져 있는 비빔밥을 내놓고 또 옆에 반찬을 쫙 깔아줍니다. 먹으면서 밥과 반찬이 결합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반찬이 들어갑니까? 맛이 잘 결합됩니까? 거의 안 되죠. 그게. 그거는 어떤 따로 새로운 형태의 비빔밥의 모양을 만드는 것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가격을 비싸게 받기 위한 전략이다 어떤 말이 있기는 한데 가격 비싸게 팔아도 소비자가 그걸 원해서 사 먹는다 그러면 뭐 그거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가 비싸게 팔기 위한 전략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외부에서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전주 이미지에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이야기 들었던 전주 비빔밥에 대한 다양성, 전주 비빔밥의 전통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새로운 발전 방향의 형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서 이게 던지는 게 평상시에 항상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게 전주 비빔밥이 좀 더 나은 미래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주 비빔밥이 지금의 형태가 조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더라도 그 비빔밥을 두고 전통이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비빔밥은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네. 조선의 음식은 조선의 음식이고요. 이 대한민국의 음식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음식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식재료가 바뀌고 조리 방법이 바뀌고 사람의 기호도 바뀝니다. 그 변화 안에서 전주 비빔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전주의 비빔밥의 문화가 그렇게 해서 좀 재미난 것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전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절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비빔밥을 지금 어떻게 흔히 하는 얘기로 까자 지금 이런 말씀이 아니시고 사실은 그 전주 비빔밥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두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기 이제 우리 패널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편안하게 이 비빔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형태적인 거, 또 가격적인 거,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빔밥을 어떻게 이 문화를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까지 이제 물음표를 던져 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이보삼
이사님께서 마이크를 쥐고 계신데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황교익 선생님 발제 잘 들었고요. 전에도 그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나름 좀 기대도 했고요. 또 물론 이제 비판적인 부분도 아마 전주 음식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해가 있다면 그런 오해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가 어떤 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전주 음식을 여러 각도에서 비빈다는 어떤 시각으로 네. 좀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니까? 일단 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칼을 서서히 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따루 씨. 전주 비빔밥 드셔보셨어요? 한 번이요. 한 제가 번. 사실 전주에 와본 적은 지금 두 번째요. 예. 저번에 온 거는 한 2002년인가 2003년 아, 한 예, 10년 예. 정도 됐거든요. 되게 예. 오래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여기 아는 그 기자분 여기 두 분 여기 계셔가지고 이제 제일 맛있는 집에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네. 갔어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한 상 쫙. 네, 맞아요. 예. 굉장히 그 감동받았던 기억이 예. 있죠. 그 옛날에 이제 학생 때 사실 예. 그때 돈도 없고 그렇죠. 이런 비싼 음식을 먹는다니 정말 예. 행복했죠. 예. 네. 계산을 따루 씨가 안 하셨죠? 네, 안 했죠, 당연히. 예, 행복하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사실 비빔밥이라는 음식은요, 예. 제가 볼 때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네. 정말 좀 친숙하고 예. 많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아. 왜냐면 저는 요즘 뭐 홍어도 먹고 뭐 닭발도 먹고 다 먹지만 처음에 올 때는 그런 거 먹기 힘들거든요. 예. 근데 비빔밥은 정말 처음부터 입맛에 잘 맞고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는 음식이기 네. 때문에 저도 옛날에 되게 많이 먹었어요. 예. 굉장히 많이 먹고 그냥 뭐 돌솥 비빔밥도 먹고 아니면 그냥 좀 차게 나는 뭐 산채 비빔밥 그런 예. 것도 먹고 예. 하여튼 굉장히 좀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기 외국 분들에게 비빔밥에 대한 인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전주 맛집 대표님 네. 아무래도 네. 그 카페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야 전주에 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예, 그 네. 저기 어디 한 군데 소개해 주시기도 참 곤란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광고가 될 것 같아서 예. 그 어디라고 이렇게 지명은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우선 전주 비빔밥에 대해 역사적인 것도 좀 많이 아셔야지만 예. 그 어떤 걸 접했을 때, 예. 특히 음식을 접했을 때 그 맛이 또 더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예.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전주 시민분들이 많이 비빔밥 말씀은 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예. 그 다음에 다른 밖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예. 대접할 때 과연 어디를 모시고 가야지만 이 비빔밥이 맛있는 집인지 예. 정말 갈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 또한 제가 전주에 살면서 비빔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이유가 보면은 전주에는 뭐 팔미, 신미라는 이런 여러 가지 옛날부터 그 주위에서 얻어지는 많은 자연 식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반찬들을 가정집에서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 뭐 안에서 계신 분들은 어떤 게 맛있다 이런 것보다는 네. 가정 안에 이미? 이미 그렇게 익혀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딱히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를 지금 조금은 이제 좀 편하게 좀 하겠습니다. 좀 벌려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김병수 대표님은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뵈면 전국 각지를 다 다니시잖아요. 제가 가는 데마다 보는 식당 이름이 전주 식당이라는 데는 다 있어요. 역전다방하고. 예. 그래서 정말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전주 비빔밥만의 변별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아무튼 일단 전주가 음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막 밖에 나가면 네. 이렇게 밥 먹을 때나 뭐 먹을 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집밥이 제일 네. 다들 그러긴 할 텐데 저도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냥 이렇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라든지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네 집 가가지고 밥상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약간 불쾌한 기분이 이게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 무슨 일 있나 집에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전주에서 살면서 이제 좋은 건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데에서 좋은 음식 재료들, 식자재들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또 이제 이 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이 돼 있는 거 안에서 이제 뭔가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비빔밥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전주에 이제 한옥마을이든 비빔밥이든 어떤 도시의 특성 같은 걸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주라는 도시가 이제 먹성이 참 좋다, 뭐 이렇게 입성이 이렇게 먹을 만한 이렇게 주변의 것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먹을 게 좀 많다더라. 이제 이런 이미지하고 이제 비빔밥을 이루고 있는 요소하고가 이제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뭐 밥을 그 뭐 이렇게 저기 소뼈를 갖다 우려가지고 이제 뭐 밥을 네. 이렇게 해서 지어서 네. 한다. 고추장이 있는데 고추장에다가 고기를 다져가지고 그걸 또 한 번 더 발효를 시켜서 네. 장맛이 이제 비빔장 맛이 이제 특별하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런 건데 이제 이런 이제 약간 이제 스토리라든지 비유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뭐 사셨던 분들 중에 유난스러운 분들이 계셨죠. 뭐 석전 선생님 같은 경우도 밥 한번 그 며느님께서 지어 올리려면은 참 신나는 네. 듣기만 해도 어떻게 저 양반 밥을 먹이면서 수년간을 이렇게 수년간을 동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은 계시고 저희 영감님도 어르신도 살아계실 때 밥상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많이 엄격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팔리는 비빔밥이라는 음식 안에서 약간 비유적인 코드, 스토리 이런 걸 같이 된 것 같아요. 기본은 이제 집에서 먹던 밥이 네. 그리고 기본인 것 같아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전주하면 음식의 고장이고 그 음식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비빔밥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나온 얘기로는. 그렇다면 아까 저기 우리 황 선생님께서 좀 던지신 질문에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본격적으로 한번 싸워보죠. 예, 저희 뭐 구급차도 다 준비됐을 거예요. 격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예, 박세상 대표님. 네. 한옥마을에 저기 아시는 분들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맛집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음식점 소개시켜줘 라고 많이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 비빔밥을 소개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제 만족도라든가 또 불만이라든가 나온 얘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 실질적으로 네. 이제 지인분들이 저희 찾아와요. 네. 그러면 비빔밥을 먹겠다는 잔뜩 그 설레임에 차서 이제 오죠. 네. 그래서 제가 맛있는 집들을 이렇게 좀 유명하다 소문이 난 집들을 네. 찾아가서 네. 이거를 비빔밥을 이제 대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또 다시 2번, 또 3번 한옥마을 찾아올 때 네. 제가 물어봐요. 비빔밥 먹으러 갈래요? 그러면 비빔밥도 맛있었는데 또 먹을 게 없냐라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대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밥을 꼭 먹어야겠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같아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의 전주라는 지역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네. 다양한 것을 먹어보고 싶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비빔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저 스스로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비빔밥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좋다면 뭐가 좋은 건지. 저는 제가 직접 만들어 먹겠다는 주시고요. 왜요? 비싸요? 가격적인 부담보다는 예. 사실은 이제 좀 맛이 없어요? 아니에요. 말을 못해 왜? 네. 그 비빔밥을 보통 예.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 배를 채우기 위한 기능과 네. 한옥마을에 와서 정말 특별한 음식이 있다라는 형태로 접하는 건 좀 다른데 네. 여기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직접 다양한 메뉴를 좀 개발해서 예. 직접 해먹는 것 쪽으로 예. 한번 좀 시도해보고 예, 이전에도 저기 비빔밥집 사장님들 몇 분 와 계신데 이거 참 고사위기네요. 이 정도 분위기라고 하면 이거 참 심각합니다. 예? 어찌됐든 최근에 비빔밥이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좀 전에 우리 황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비빔밥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반찬을 많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미 비빔밥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고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소개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요. 예.
확실히 가리네요. 그러면. 생각을 저는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전주 사람들도 정작 비빔밥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손님께 소개를 하게 되면 크게 4가지 정도를 소개를 먼저 하고 비빔밥을 안내를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비빌밥이죠. 비빔밥. 밥이 있고 위에 고명을 얹어주는 밥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비빔밥. 우리 특정 상호 해도 되나요? 예. 가족기관이 비빔밥이라고 한다면 네. 성미당 같은 경우는 밥이 비벼져 있죠. 네. 맛있게 비벼놓고 네. 그 위에 이제 고명을 넣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흔히들 많이 찾는 육회 비빔밥 있죠. 네. 육회 비빔밥도 각 업소마다 다 있긴 하지만 특정 업소 같은 경우는 육회 맛도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돌솥 비빔밥 있죠. 아주 네. 고소하고 우리 누룽지라고 그러죠. 시골에서는 깜밥이라고 하거든요. 네. 긁어먹는 그런 비빔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 밥의 종류를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의 맛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해를 좀 하고 먹으면 오늘은 내가 맛이 좀 없었더라도 다른 것도 먹어보고 또 저 음식도 먹어보고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비빔밥이라는 걸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서울에서 파는 비빔밥, 뭐 부산에서 파는 비빔밥, 전에서 파는 비빔밥 비벼보니까 다 똑같더라. 물론 비벼는 건 다 똑같죠. 네.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맛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한 채 아. 그냥 그 가격으로만 평가하다 보니까 나는 서울에서 한 6, 7천 원이면 먹었는데 네. 전주 오니까 12,000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업소 측에도 의견을 들어보면 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전주는 한상 다리가 부러지게 나와야 된다. 한상 차례 나와야지. 아까 사람 씨가 드신 다섯 것처럼. 가지 오면 이게 전주 맛이래. 이 상을 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매출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는 겁니다. 업소에서는 그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아 그럼요. 네. 근데 또 우리 여기 오신 업소님들 같은 경우도 손님이 크세요. 예. 뭐 어떻게 반찬을 조금 넣냐 그죠? 이렇게 한 공씩 넣어야죠. 네. 그래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상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인식들이 오해가 해소지 않은 상태에서 비빔밥의 단품 메뉴만 가지고 가격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어찌 보면 비빔밥 위에 메뉴 하나가 주 요리인 것처럼 나오는 반찬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비교해서 가격 대비 맛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가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된 상태에서 서울의 6, 7천원짜리 비빔밥이 전주 오니까 많이 셔야 된다. 이런 어떤 인식들은 조금 바뀌어야 되고 다만 전주 음식점 업소들도 그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빔밥을 다양하게 보고 있어요. 단품 메뉴를 내놓고 비빔밥 정식도 좀 내놓고 반찬을 다양하게 내놨어야 되는데 A라는 집이 반찬을 10가지 넣으니까 B라는 집이 10가지 넣고 또 C라는 집 보니까 손님이 많이 먹거든요. 15가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D는 20가지 넣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외국에서 비싸다고 하자 이런 인식만 하고 있더라고요. 없어도 개선해야겠지만 우리 소비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특성들을 이해하고 음식을 먹는다면 아마 그런 가격이라는 논란은 좀 있지 않을까. 예. 여기 전북도하고 전주시에서 온 공무원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받아서 이야기를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라도 지역에 대해서 항상 붙는 말 중에 하나가 인정이 있고 뭐 인심이 좋아서 음식을 많이 차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게 보통 보면 뭐 지자체에서의 일들이 사실 제일 많아요. 근데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한 20여 년 동안 음식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인심 사납고 인정벌이 없는 데 없습니다. 모든 지역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인심 좋고요. 인정 많고요. 음식 하나라도 더 멀리서 손님 오면 더 내놓으려고 그러고요. 다 그렇습니다. 제 고향이 마산인데 마산에도 있잖아요. 통술집이라고 해서 그냥 막 퍼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막걸리집하고 똑같습니다. 통영가도 있잖아요. 다찌라고 하는 데 가면 뭐 그냥 뭐 배트지 그냥 막 내놓습니다. 부산에 뒷골목 가도 있고요. 어디든지 다 있는 인정과 인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남아서 처치하기 곤란한 거 이거 제가 돈 내는 만 얼마의 돈이 쓰레기로 변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다 먹고 나온 적 있습니까? 우리가 비빔밥 정식이라든지 한정식이라는 이런 집에서 우리가 다 먹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돈으로 지불하는 것은 쓰레기 만들려고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 먼저 이 소비자의 의식이 문제라 그러는데 더 많이 차려주는 집을 찾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식당 주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이 전라도에 대해서 인심이 좋다, 어떻다, 인정이 넘친다, 풍성하게 차려준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런다 하는 이런 말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사서 먹고 그렇게 하는 게 환경도 살리는 거고요. 우리 주머니 사정도 살리는 거고 외식 업체도 살리는 거고 다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그 쪽인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맞는 말씀이신데 예.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 가정을 해준 칙 뭐 해가지고 밥상 줄이라고 그랬었는데 예. 사실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기사 요즘 이제 기사님 식당 이렇게 써 있는데 예, 기사 예. 식당 이렇게 하는데 보면 상에 이렇게 꽉 차가지고 있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한 상 이렇게 잘 받아서 이렇게 남김없이 이렇게 싹 쓸어 먹는 그게 너무 보기에도 되게 좋고 이렇게 반찬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노상 보면은 저는 기사 식당이 참 좋은 식당으로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고프고 허기지면 이제 옹팡집이네 뭐 이런 집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찬을 받아서 이렇게 밥상을 놓으면 약간 그 기분 좋고 행복한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예전처럼 이렇게 된심을 많이 안 쓰잖아요. 이렇게 육체 노동이라든지 뭐 힘을 많이 쓴다든지 하루에 뭐 한 끼나 두 끼 먹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그 비빔밥집 가서도 좀 약간 좀 어색한 게 아까 이제 찬이 너무 많이 그 비빔밥에다가 또 찬이 너무 많이 깔린다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한여름에도 막 그 방짜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관습적으로 보면 방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여름에는 이제 백자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있고 또 비빔밥 같은 경우 비벼가지고 낼 것 같으면 이제 옷그릇 같은 것에다 담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자체가 관광이나 이런 요소하고 맞물렸을 때는 음식의 이제 스타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우리 현대적인 삶에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 안에서 어떤 스타일이 좀 그 사람들한테 정성으로 느껴지고 정말 이렇게 잘 차려진 느낌이 될지 이런 걸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그 집에서 먹고 어디 가서 좀 음식 먹고 많이 먹고 잘 차려 먹고 이렇게 했던 때 그 시각이나 느낌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시장에 가면 여기 남부시장에 순자치 밥조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양푼에다가 덜어 먹긴 하지만 되게 좋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비빔밥을 자기가 알아서 비벼 먹는데 앞쪽에 이제 모래무지 같은 거 뭐 해서 그러면 그 찌개인데 그 되게 맛있잖아요. 그 그냥 무수랑 이렇게 예. 숭숭숭숭 해가서 예. 먹고 그 다음에 된장 그 시래기국 하나 있고 그렇지. 두 개 찬이라고 해봐야 두 개고 비벼서 자기가 이렇게 늘 먹긴 하는데 얼마죠? 5,000원이죠. 예.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예. 5,000원이 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먹는 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차림으로 이렇게 나갔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요즘 비빔밥집 같은 거 하면 시끄럽고 이렇게 주말 같은 때는 손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가긴 가는데 일단 뭐 그렇게 약간 시장 분위기 같은 느낌에서 비싼 밥을 그것도 확 때려 먹는데 되게 그게 부담스러워요. 보기에도 부담스럽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비빔밥 집의 이제 내부 분위기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절기나 계절 비빔밥이란 게 묵나물 하나를 쓰더라도 그 절기에 나오는 나물하고 묵나물이 그 고려가 돼가지고 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제철 없이 그냥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묵나물하고 그것이 결합이 되더라도 제철 음식하고 이게 맞고 그리고 스타일링이 좀 잘 돼야 되고 또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돗대기 시장 분위기에서 먹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막 관광차로 와가지고 때려 먹을 경우에는 좀 싼 거 주고 싸게 먹고 빨리 나가라고 좀 하고 좀 더 이렇게 335 와서 좀 잘 먹을 사람들은 잘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밥집들의 유형이나 형태 같은 그 들어가는 그 느낌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1등 하려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비빔밥집 최고라는 소리 자꾸 들으려고 경쟁하다 보면 약간 좀 유치해져 버리거든요. 예전에 약간 월급쟁이들이 돈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점심 맛있게 먹었던 비빔밥집이면 그 느낌 그대로의 그걸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좀 느긋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집들은 또 그렇게 가는 거지. 시장에서는 또 시장대로 가는 거지. 근데 자꾸 이제 남 눈치 보고 남한테 어떻게 어필되는가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해 있으니까 이제 약간 이상하게 표준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그 마이크를 잡고 계시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그 업소의 몫일까요? 아니면 어떤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해야 될 몫일까요? 일단 이제 업소들은 이제 그런 욕망이 있죠. 뭐 최고 소리 듣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걸 알아주고 여러 분야의 그 음식 스타일이나 형태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또 이제 시민들의 몫이기도 하고 예. 또 이제 그런 몫이죠. 예. 근데 막걸리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막 자꾸 때려 먹는 쪽으로 가는 건 이미 끝났어요. 저도 지금 살 빼려고 이렇게 밥을 적당히 먹어야겠다 맨날 그러고 그러는데 예. 전주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갖다 먹고 그럴 때 그 암묵지가 있단 말이죠.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는 잘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어디 결혼식장 가가지고 밥 먹다가 결혼식장 가서 밥이 좀 헐렁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승질을 내요. 그렇죠. 지금 여든이신데 아직도 화를 내요. 많이 드신 양반도 아닌데. 그건 뭐냐면 어려울 때도 잘 먹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이제 굉장히 좋죠. 예. 전주라는 도시가 좋긴 한데 그것이 이제 이미 이제 저희 아버님만 해도 여든이고 저만 해도 40대 중반인데 이미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예. 이렇게 그 동안에. 그러면 이제 또 쳐다보면은 이제 20대들 있고 30대들 있고 그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그때 이렇게 욕망했던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욕망했던 거에 중심적인 그런 느낌들,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쪽으로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그쪽 궁금해서 따로 씨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핀란드에서 이제 물론 음식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이 식당에서 음식을 그렇게 많이 남기나요? 어떻나요? 거기는요 일단 반찬 문화가 없죠. 네. 그러니까 거기 빵이 반찬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감자고 네. 보통 이제 생선, 네. 뭐 샐러드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먹는 스타일인데 네. 거기 저도 할 때 어릴 때부터 다 먹어야 된다고 교육을 하다 받아가지고요. 특히 식당에 가서 비싸게 먹잖아요. 거기 외식비가 엄청 비싸요 한국보다. 네, 훨씬 비싸요. 한 2만 3만 원 무조건 깨져요. 그래가지고 다 먹어야죠. 어떻게? 네, 당연하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제가 딱 이렇게 그때도 기억나요. 여기 딱 전주 비빔밥 갔었는데 짝 깔려 있잖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다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못 먹었어요. 결국. 네, 굉장히 뭔가 좀 미안했어요. 그 주인한테 이렇게 많이 맛있는 거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다 못 먹고 가서 너무 하여튼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따로 씨가 생각할 때 그 지금 상차림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전주 비빔밥이지라고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죠. 이제 네. 전주에 이렇게 두 번째 온 사람이고요. 근데 물론 이 문화에 대해서 많이 저처럼 이렇게 처음에 접하다 보고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한테 사실 신기한 거긴 해요. 사실 네. 신기해요. 이렇게 쫙 깔려 있구나 네. 하는데 근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아까 오는 길에 여기 모래내 시장 간판을 봤거든요. 네. 서울에도 모래내 시장이 있어요. 제가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이 있는데요. 네. 거기 가면 보리밥집 두 개가 있어요. 거기다 네. 비빔밥이잖아요. 청국장이랑 같이 나오는데 네. 딱 이렇게 보리밥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넣을 야채 이렇게 한 5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김치랑 파김치 이렇게 하나 정도 네. 그렇게 비벼서 먹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으면 제 생각인데 그 아무리 맛있어도 음식 맛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배고플 때 이렇게 이 정도 다 적당히 먹어야지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정의를 아주 명쾌하게 해주시네요. 예. 아까 사실은 그 순자씨 밥조라고 하는 곳이 식당 이름입니다. 근데 금방 따로 씨가 얘기하신 그렇게 나오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5,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좀 이제 그 비빔밥에 관한 얘기는 조금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처음에 살짝 이부삼 선생님 얘기를 꺼내셨는데 이제 나올 얘기들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비빔밥이 아까 이부삼 선생님 얘기대로 비빔밥이 그냥 무조건 전주 비빔밥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도 좀 알고 먹어야 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맞는 가격이라든가 상차림이 좀 변별력 있게
이제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다. 업소에서도 무조건 그냥 뭐 최고 식당 이런 1등만 아까 김병수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1등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는 좀 바뀐 식생활 문화나 이런 패턴에 좀 적극적으로 이 비빔밥도 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비빔밥 관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 이 얘기는 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얘기 안 하면 오늘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빨리 막걸리나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즉석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비빔밥집에 반찬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하고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반대되는 의견은 아니고요. 예. 저는 비빔밥을 되게 좋아하고 자주 먹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먹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빔밥이란 거는 일상식이에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푸드 같이 빨리 먹는 밥인데, 이제 손님이 오시면 접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빔밥만 덜렁 한 그릇 나와서는 저도 뭐 접대하는 저도 미안하고 드시는 분도 그럴 것 같고, 아마도 그 업주분들도 그 고민 끝에 비빔밥 정식이라는 게 나온 게 비빔밥으로 접대를 하긴 해야겠는데 한 그릇은 너무 작고 뭐라도 반찬이라도 더 깔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고. 예. 접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예.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식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로 봤을 때는 너무 비싸죠. 예. 가지수가 너무 많고. 그렇죠. 예. 예. 접대를 많이 하시나 봐요.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접대 잘하세요? 예.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기분이 있죠. 아까 저 김명수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저기 뭘 좀 대접을 받는다 그랬을 때 좀 이렇게 좀 깔려줘야지 좀 얘가 신경 좀 썼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전주 비빔밥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다양한 또 차별화된 그런 상차림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또 가게 업소마다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민되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비빔밥에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비빔밥에 관련해서 나 이 얘기는 꼭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전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을 한 지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실제 이 전주에 계신 전주 시민분들은 비빔밥 돈 주고 사서 드시면 큰일 나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서울 분들 오셨을 때 접대용 음식이거든요. 근데 비빔밥, 전주 비빔밥 자체가 이 별식이고 그 나름대로 전주의 그 상징적인 음식인데 이거를 전주 내에서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불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분식 4,000원, 3,000원 그런 음식이 있고, 이거는 그 전주 비빔밥은 별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이제 황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중에서 이제 음식물 찌꺼기는 사실상 저희 그 식당 업주들은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거 저희도 그거 버리는 게 저희 돈 나가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 교수님 말씀에 이제 맞는 부분 중에 일부분은 고객분들이 그 지불하는 그 금액 안에 우리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그 포함되어 있는 건 확실하게 맞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 비빔밥 비싸다고 하시는 그 많으신 분들이 4,000원, 5,000원을 받으면서 지금 저희들 같은 퀄리티로 식사를 그 만들어내면서 장사를 해보시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깡통 고추장 사서 쓰는 집들하고 직접 이렇게 간장, 고추장, 된장 담궈서 쓰는 집들하고 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급한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 고추장 경우에는 사서 쓰는 거에 4.2배, 4.5배 정도까지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틀림없이 아시고 네. 그 시간에 대한 투자,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이를 지불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모르겠어요. 여기 전주에 계신 많은 시민분들이 비빔밥을 조금 더 사랑을 하시고 그다음에 냉철한 잣대로 안 될 거 될 거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싸잡아서 틀림없이 4,000원, 5,000원짜리 비빔밥하고 엄격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 돈이 아까우시다 생각이 드시면 또 고객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뭐 저 가까운 저 천변 근처에만 가도 맛집에도 소개가 돼 있어요. 뭐 4,000원에 이런 비빔밥이 있다니 하면서 막 써 있는데, 그 원하시면 글로 가시고 네. 또 고객들 접대도 하셔야 되고 별식을 맛을 보시겠다 하시면 또 비빔밥집에 전문 업소에서 네,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빔밥하고 전주 비빔밥이 틀림없이 틀리다는 거를 예.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예. 제가 조금만 예. 저도 같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저도 한국집을 몇 번 가봤고 잘 압니다. 그게 장맛 맛있는 거, 간장 맛 봤습니다. 맛있는 거 잘 압니다. 근데 그 집집마다 특색이 있는 무엇이 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게 그게 강조가 돼서 이 비빔밥이 맛있다 하고 그만한 가치를 보존받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는 전주에서는 그 비빔밥들이 외지인들한테 특징적인 무엇을 그 식재료의 차별화되어 있는 무엇으로 있잖아요. 접근되지 않다는 거죠. 단지 많이 차려준다는 것으로 머릿속에 지금 소비자들한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걸 깨려고 하면 일단 내가 내는 비빔밥의 재료들은 다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게 문제겠죠. 식재료. 봄이 되면 봄나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비빔밥을 만들어야 되고, 여름에도 여름에 만든 재료가 있을 거고, 가을이면 가을에 만든 것, 이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이런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빔밥을 낸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의당 내놔라. 2만 원, 3만 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격이 합당할 정도의 재료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는 그걸 내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게 있는 재료의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양으로만 지금 승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지금 바꾸야만이 전주 비빔밥에 대한 미래가 있을 겁니다. 한국집의 생각 저 잘 압니다. 맛있습니다. 반찬 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도 압니다.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비빔밥에 대해서 정리할 때쯤 돼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뜨거워져가지고 막걸리가 서운하거든요. 예. 저기 전주 비빔밥 업소를 하는 업주입니다. 네. 예. 요즘 전주 비빔밥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서 질타하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영업하는 입장에서 속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에요. 예. 정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황교익 선생님 내가 오늘 처음 뵀는데 매스컴에서는 많이 뵀었어요. 그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중하고 자족하고 많이 또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 비빔밥이 비싸고 또 반찬 가짓수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반찬 가짓수가 많은 거는요, 전주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게 하나의 음식 문화로 그냥 자리를 잡았거든요. 가격이 비싸다 보면 가격을 싸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원, 12,000원을 받는데 7,000원, 8,000원짜리를 해가지고 반찬도 줄이고 시설 투자비도 좀 저렴하게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한테 반찬 가짓수를 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손님이 들어오질 않으면 반찬 가짓수를 줄여서 손님이 안 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업소 스스로 져야 되는데. 토론. 예. 혹시 맛받아서 얘기를 전화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얘기 좀. 황교익 선생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산하고 여기는 달라요. 마산 지역에 저도 마산 아구찜도 먹어보고 그 음식 많이 먹어봤거든요. 전주 음식은 다릅니다. 전주 음식은요,
옛날부터 푸짐하게 줬다는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있기 아까 때문에 초반에 이야기 하나 드렸죠. 혁명이고 잠깐만, 하나- 제 말씀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인정 없는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잠깐만요. 12,000을 예. 받는데 예, 제가 정리를 좀- 저렴하게 제가 정리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찬 가지수를 줄여서 그런 업소를 만들면 되죠. 잠깐만요. 정리해다가. 그러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예,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지금까지 전주 비빔밥이라고 하는 업소를 운영을 해 오면서 가지수를 갑자기 줄여가지고 금액을 낮추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무리고, 예. 무리고 그렇죠. 전주 지역이 있으면서 예. 가격을 낮추라고 하면 다른 업소를 또 새로운 업소를 개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새로운 그러니까 업소를 충분히- 내야 되고 한 예. 말씀만 드릴게요. 예. 우리 황교익 선생님 같은 분이 예. 같으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 말 한마디를 하시게 되면 일파만파 번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주비빔밥 업소들이 매출이 한 10%에서 30% 줄었어요. 선생님 때문에요? 아니 선생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계속 지금 언론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직격탄으로 맞는 것은 우리 업소들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오해- 때 오해의 글을 쓰실 소지가 때 있는데 정말로 신중을 기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좋겠어요. 있는데요. 저는 있잖아요. 지금 매스컴에서 전주 비빔밥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정도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주간 동화에 제가 한번 쓴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전주에 내려와서 전주 분들한테 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게 전주의 외식업체들 뭐 하는데 있잖아요. 다 가가지고 다 이야기 드린 거예요. 뭐 지금 제 얼굴 보신 분들 많죠. 외식업체 분들. 제가 있잖아요. 외부에 제가 이 전주에 대해서 예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안에 내부에서부터 있잖아요. 뭔가를 바꿔보자고 있잖아요. 내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구장하는 데서는 제 처갓집이 전주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예. 공감을 하는데 현재 있는 업소들 보고 자꾸 줄으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네. 선생님 말씀은 제가 정리를 했죠. 그럼 아까 그 얘기가 맞죠. 지금 현재 업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반찬들 불필요한 것들을 빼라. 이런 것은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주 비빔밥은요. 예. 다른 지역 비빔밥하고 예. 차원이 틀려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같은 제가 말이 계속 말씀 도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요. 음양 오행으로 해가지고 해서 우리 그 전주 비빔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리법이 있어요. 그거 맞춰서 해야 되고 네. 콩나물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3배 비싸요. 전주 콩나물이. 그러니까 지금 왜 얘기가 업계에서 선생님 세배 잠깐만요. 비싸다고 여기가 진행이 얘기하는지 되려면 모르겠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얘기가 무조건 전주 비빔밥이 비싸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얘기 쭉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무조건 전주 비빔밥 지금 가격이 무조건 비싸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예.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서. 예. 과열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면 좀 과열 안 되게 해주실 자신 있으시면 하시고. 아직 사회자님이 예. 나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한번 믿고, 예. 지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냥 얘기를 않고 조용히 듣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 비빔밥이 지금 사장님들 나와 계시고 전국적으로 전통이다 하는데 이 PR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뭐 TV에서 한 거 아니에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조선시대 선비들이 다 선전을 해놓은 거 지금 그 덕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제 말이 정확하죠. 그 다음에 또 전주 비빔밥이 변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몇 분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는 핵심을 지금 찌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찬 가짓수 논쟁하고 있고 가격 논쟁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음식이라는 것은 3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맛이죠. 둘째는 영양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만 되면 다 음식이 훌륭한 음식일까요?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조화. 조선시대 선비는 하도 낙서를 공부하고 주역을 공부하고 음양 오행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주 비빔밥 이게 기가 막히게 조화가 잘 맞는 음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전주 비빔밥 맛있습니까? 그냥 다른 음식에 비해서 조금 낫거나 비슷해요. 그런데 전주 비빔밥이
음양오행으로 사람의 몸을 보하고 생명을 아끼고 다스리는 음식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홍보를 해줬던 거예요. 그 전통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데 여기 음식점 사장님들도 제가 의견을 듣다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정말 생명을 다루고 요즘 같은 웰빙 시대에 사람의 어떤 건강과 조화를 이렇게 잘 치르는 근데 아까 음양오양 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전주 비빔밥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 여름철 같은 때는 검은색 재료를 좀 많이 넣어줘야 되고요.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는 파란색 재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생명과 조화로 갈 수 있는 이 연구들을 같이 맛과 함께 가지수와 함께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의학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재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화의 문제, 웰빙의 문제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특화를 시켜야지 단지 가격과 반찬수, 뭐 재료의 뭐 식자재 값이 얼마다, 자존심이다 이런 것만 갖고 해결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성찰해야 할 분들이 음식점 주인분들이신데 마지막에 가장 큰 소리를 치시길래 제가 이렇게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뭐 큰 소리, 뭐 쓴 소리 오늘 다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아까 사실 그 업소 주인분 얘기하실 때 업소에서는 또 저런 힘든 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또 여기 패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비빔밥에 대한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두 가지를 잡아서 좀 제가 서두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막걸리에 대해서 우리 따루 씨가 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예. 막걸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 토크 전라북도가 주최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 다양한 곳에서 만날 계획이 있으니까 항상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막걸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루 씨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한국의 막걸리가 너무 좋아서 직접 주막까지 차리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 트위터 팔로워예요, 따루 씨. 그래가지고 그 준비하실 때부터 쭉 지켜봤어요. 장사도 잘 되신다고. 그냥 뭐 먹고 살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루 씨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김병수 대표님 막걸리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지요. 아까 저기 사장님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도 느끼는 게 또 밥집 그 막걸리집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일관성 있으시네 오늘. 네, 그리고 이게 그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가 되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서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아까 행정 이야기도 했지만 행정도 가서 막 이렇게 전주의 얼굴이 이런 데하고 호들갑을 떨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모시고 와서 막 자꾸 호들갑 떨고 그러면은 그 주인들이 민망하고 무안하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유지시키는 것 중에 실제 그 막걸리도 그렇고 그 비빔밥도 그렇고 백반이나 상차림 자체에서 이렇게 딱 벌어지게 이렇게 먹던 시절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갔던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새참같이 이렇게 밥끼니나 이런 거 사이에 먹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찬이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었던 거고 비빔밥 같은 경우도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업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의 상품이고 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만드시는 거니까 소비자 기호에 의해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소비자 기호를 움직이는 또 이렇게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왜곡된 인식을 계속 이렇게 시대에 좀 뒤처진 인식들을 막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고 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지원을 하면 자꾸 자기 생색들 내고 막 이렇게 약간 허접하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절을 해야 된다. 외롭고 또 이렇게 뭐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티 안 나더라도 각자
그럴만하니까 사는 거고 각자 그럴만하니까 장사하는 거 그런 거니까 그냥 좀 이렇게 지원하면 냅두고 또 그 하는 거 안에서 그게 효과가 드러나는 것은 상당한 이제 소비자들이나 사람들의 선택과 또 이제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막걸리하고 얽힌 이야기 보면 제가 좀 약간 좀 서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술박물관 관장을 하면서 이제 막걸리 동창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접 빚은 이제 술이죠. 이게 누룩하고 순 재료만 가지고 빚은 술을 가지고 막걸리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돈 받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문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곳곳에 있는 집들에서 이제 같이 그런 파티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왔던 데가 이제 막걸리 양조장이나 막걸리 가게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트렌디하게 가면 그쪽으로 막 휩쓸려가고 그러는데 약간 좀 이렇게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시류나 상황 변화에 맞게 자기 전략이나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야지 이제 좀 길게 가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도 보면 그 서울 가서 제가 제일 즐겨 먹는 막걸리는 사실 송명선 막걸리거든요. 여기 정읍 양반이잖아요. 예. 근데 서울에 가면 홍대 앞에 뉴욕 막걸리라고 있는데 그 뉴욕산 막걸리가 아니라 막걸리가 너무 좋아서 뉴욕까지 가서 뉴욕에서 팔고 싶다. 뉴욕에 가서 막걸리집 내는 그날까지 이게 이제 뉴욕 막걸리의 이제 슬로건이란 말이죠. 따루 주막은 안 좋아하시나요? 우리 또 송명선 막걸리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송명선 막걸리 같은 경우를 마실 때는 제가 잔을 바꿔달라고 그러거든요. 주인한테 잔을 좀 더 작은 걸로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걸리를 먹을 때에도 어떤 막걸리냐에 따라서 쓰는 잔이라든지 이렇게 마시는 거라든지 이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주 막걸리는 그 조기 축구하고 나온 다음에 허기질 때 우르르 몰려와서 먹으면서 밥 겸해서 먹는 건데 일색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일색이라 이게 이제 한번 이게 지금 서로 경쟁하다 보면 반찬을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의 공장처럼 어느 한 군데에서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일들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비빔밥 이야기하는 거고 막걸리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유명하고 소문나고 굉장히 이렇게 트렌디하게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있고 많이 대표되고 이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쏠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맞추다 보면 남는 게 없고 남는 게 없는 장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외롭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나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알아주고 발견하자. 그래서 어느 집 가서 보니까 막걸리가 야 이건 지금 청주보다는 도수가 좀 낮고 기존 막걸리보다는 좀 높다든지 아니면 이건 이제 이스트나 이런 것들이 없이 사람들한테 이게 저기 뭐야 그 기간은 좀 짧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생으로 어떻게 돼서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자든지 뭐 이렇게 좀 소비자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음식에 대해서라든지 막걸리에 대해서든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막 먹기 좋고 싸고 한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입장에 서가지고 혹은 이제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잘 사람들한테 공유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아껴주고 그 밀어주고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좀 무근한 자기중심, 자기주관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업소도 그렇고 이제 소비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동참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전주맛집 대표님은 술 좋아하십니까? 마이크 볼륨 좀 넣어주시겠어요? 전주맛집 대표님. 예. 예, 저도 막걸리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그 어린 대학교 시절 때 저 막걸리 한때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근데 대학교 그때 그 시절 문화에는 진짜 막걸리 하면은 거의 축제라는 단어가 연상될 정도로 정말 대학생들이 많이 사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전주 지역만 봐도 막걸리를 가지고 대학교 축제 때 먹는 걸 잘 못 봤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아쉬운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외지 전주 외쪽에서 전주 막걸리를 드시러 오신 분들 중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주전자만 이렇게 그 막걸리 값만 계산을 하면 무슨 안주가 이렇게 막 나오더라. 그래서 이 전주에 오면은 막걸리를 꼭 먹어보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드셔보신 분들 중에서는 만족감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막걸리는 뭐 아까 금방 우리 전주 맛집 대표 운영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그 정서 속에 기억 속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술이죠. 그런데 이제 전주 비빔밥과 함께 전주 막걸리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상품화된 컨텐츠란 말이죠. 이게 음식 단지 술이 아니고 컨텐츠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과연 지금의 이런 안주를 내놓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의견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술을 주문하면 이 안주가 나오는 그 문화의 그 유래부터 좀 더듬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고한 말에 부터 아마 시작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술집에서는 그렇게 안주 따로 주문이 아니라 술을 주문하면 그냥 따라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1920, 30년대의 소설들 이런 거를 뒤져보면 이게 술집에 가서 뭐 안주를 따로 주문하지 않아요. 그냥 그 대포라 그러고 이렇게 술을 대포 한 잔 이렇게 하면 그냥 안주가 따라 나오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그 재래시장 거기에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서울의 재래시장에도 가서 막걸리 한 병 주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주를 그냥 이렇게 그 주모가 그날 마련했던 거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게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아까 말한 그 마산이라는 통영 이런 데도 보면 막걸리가 아니라 거기는 뭐 소주, 맥주죠. 그걸 주문을 하면 그냥 여러 안주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주가 유독 막걸리 해가지고 이렇게 크진 거는 아마 그 전국에 다 있는 그 전통이 전주에서는 한옥마을도 있고 전통을 지키는 조선의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 데니까 거기에 맞춰서 막걸리라는 게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강화되는 또 여러 사람들이 즐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도 지난주인가 와서 이렇게 먹었어요. 막걸리집 가서 전주 오면 가끔씩 갑니다. 한 6명이서 앉아서 먹은 게 한 30가지 정도의 안주가 쭉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절반도 채 못 먹었을 거예요. 그게. 근데 막걸리 뭐 주문하면 또 하나씩 새로 나오더라고.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계절감도 없고 막걸리하고 맞는 안주인가 하는 것들도 힘드는 것들도 있고요. 뭐 조기찌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막걸리하고 조기찌개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게 비린내가 확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뭐 인정 있는 그런 상차림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실속은 별로 없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주문이 좀 틀리는 느낌도 들고 마지막에는 음식물 많이 남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또 괜히 이렇게 많이 준 것 같다는 또 후회도 되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나면 서로들 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뭔가 찜찜한 상태에서 술자리가 끝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막걸리 집이라는 그 이런 서민의 술집이 있는 것은 좋은데 조금 뭔가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로 주막은 안주를 따로 시킵니까? 네. 따로니까? 그렇죠. 따로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따로 개별로. 전주 막걸리집 가보셨어요? 아니요,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까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막걸리 이렇게 한 병 시켜가지고 안주도 30가지 나오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 15,000원, 20,000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막걸리 집 운영하는 사람에서 그런 생각 먼저 들었어요. 운영이 어려울 텐데.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안주에 좋은 재료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좋은 재료를 안 쓴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단 제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가격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한다면 완전 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전율 빨라야 되고 하여튼 그런 계산부터 지금 사업가 다 되셨네. 근데 하여튼 가보고 싶습니다. 따로 주막에 그 올라와 있는 안주를 보니까
기본 15,000원에서 한 25,000원 맞아요. 이렇게 단품 메뉴로 그렇게 갑니다. 안주만. 그렇죠. 네, 술은 별도니까.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패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만약 그렇게 안주를 많이 안 주면 그 전주 막걸리를 많이 사람들이 찾을까? 이렇게 열광할까? 꼭 필요한 것들을 정갈하게 제철 뭐 이렇게 격을 갖추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만 했을 때 이 전주 막걸리가 이렇게 파급력이 폭발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반대로 일부러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는 못 누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전주 막걸리가 그렇게 이제 반찬이랑 그 술안주가 이렇게 거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이죠. 요즘 같은 사람들 이렇게 경기 어렵고 할 때 떠오르는 게 이제 막걸리인데다가 막걸리하고 연관된 그 주요한 이제 상차림 자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막걸리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으로 이렇게 답이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심각해진 수준으로 갔고 이미 이미 심각하고 그 문제가 이제 안주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 기호 자체에 대한 전체 이미지를 흔들 수도 있다. 거꾸로. 그러니까 비빔밥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막걸리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트렌디하게 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약간 차별화된 전략들도 나오고 다양하게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있다라는 걸로 트렌드 효과를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트렌드 효과를 못 누리는데 기억 안에는 있어요. 가령 바로 옆에 여기 불과 한 12, 3년 전까지만 있었던 게 경원집 같은데 가면은 단골하고 그냥 오는 사람하고 찬이 틀리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단골에 가야지 그 냄비에다 놓고 돼지를 딱딱딱딱딱 이게 순식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팔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딱딱딱딱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한테나 줘요? 아무한테나 안 줘요. 그 이모 눈에 일단 들어가야지. 그리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낯이라도 익히고 그래야지 그런 거 내주지. 아무한테나 안 주고 돈을 때려준다고 해도 그런 거 안 주면 안 주는 거잖아요. 영산포 같은 데도 지금 40년이 넘었단 말이죠. 장사한 지가. 거기 반찬 줄 때 그냥 어떻게 줘요? 던지잖아요. 손님한테 반찬을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쏘듯이 그냥 반찬을 해도 거기 가서 그냥 40년씩 50년씩 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극구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기존의 전주에 이제 뭐 이렇게 먹을거리나 이런 거에 배경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어떤 트렌디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목매달 일은 아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고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 남부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는 연극하고 그랬었는데 마당 끝나고 가면 고등학교 때 술 드셨어요? 그 경찰들이 막 쳐다봤어요. 마당극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긴장되니까 가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 학생 때.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같이 가서 먹었어요. 술 깰 때까지 이제 다락방에서 한 소금 자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얼굴 벌건해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챙겨줬단 말이죠. 이모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막걸리 집도 이렇게 좋은 이렇게 사람들의 기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사랑해주고 이럴 때 진짜 이렇게 좀 차이들 있죠. 그런 지점들을 갖다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장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쓰러워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막걸리집 가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가게 되죠. 외집 사람들 가게 찾으니까. 근데 가서 먹으면서도 마음이 안쓰러워요. 이 약품 같은 거 이런 거 뺐으면 쓰겠다. 뭐 이런 건 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손이 막 그렇게. 예. 우리 박세상 대표님. 네. 예. 마이크로 오랜만에 잡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막걸리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비빔밥도 그렇고요. 네. 막걸리도 그렇고 그 찬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안주가 과하다 많이 싶을 나오고. 정도로 안주가 많이 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지인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공간에서는 특별함을 좀 누리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심지어 화장실이 붙어 실내에 있지 않은 것도 한옥마을만의 특별함이고 불편함도 특별함일 수도 있다. 역으로. 예. 그래서 안주가 많이 나오는 막걸리를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그 막걸리라는 게 단순히 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문화라는 것들이나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라는 걸로 좀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래서 안주가 정말로 많이 나오는 그런 막걸리 집에서 고동 이런 거 하나씩 쪽쪽 빨아먹으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소주가 3잔밖에 주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술을 잘 못 먹는 편인데 막걸리 집에 가면요 그 술에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뭔가 그 전주라는 곳을 즐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느끼고 있고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우리 박세정 대표님의 얘기를 정리하면은 술이 약하다는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소위 말해서 이게 안주를 많이 집어먹는 사람을 네. 보고 안주빨 세운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또 막걸리라는 게 천국 같은 곳일 수도 있겠네요. 안주가 네. 많이 나오니까. 예. 네. 그리고 그 어떤 문화라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네, 매력 있는 네. 네, 그런 자리가 상품이 될 수 있다. 이우선 선생님 평소 이렇게 막걸리와 또 막걸리 안주 뭐 통틀어서 생각하시는 바 제안하고 싶으신 거. 비빔밥 토론처럼 후반에 갑자기 열기가 뜨거워질 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부터 뜨겁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 주세요. 사실 막걸리 집을 여러분 막걸리 드시러 가세요? 안주 드시러 가세요? 막걸리요. 안주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자, 막걸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희가 막걸리를 논한다고 왔는데 사실은 안주를 지금 논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까 비빔밥도 비빔밥을 얘기했는데 비빔밥 반찬을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전주가 2012년도 작년 5월달로 유네스코 지정한 음식 창의도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콜롬비아 포파얀하고 중국의 청두, 그다음에 스웨덴의 오스터순두에 이어서 세계 4번째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 음식 도시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창의도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떤 전통과 다양성이 중시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지역의 많은 인력 창출, 경제 효과라든지 이걸 이제 부가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빔밥이나 막걸리나 우리가 고민하는 이 주제에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다양성이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 음식점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런 획일된 경쟁만 하고 나서 이런 불만을 쏟아내는지 사실은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저는 실질적인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우리 전주 막걸리도 저는 처음에 아마 전라북도에서 나서서 아니 시에서 나서서 했나요? 시인가요? 예, 시에서 막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 했는데 반신반의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행정에서 나서야 될 문제인가에 대한 그 고민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시가 주장하는 부분, 그때 당시에 이제 음식점들이 주장하던 부분들이 뭐냐면 전주 막걸리는 항상 푸짐하게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10,000원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한 주전자에. 뭐 지금은 이제 2만 원, 10,000원짜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때만 생각해도 그 가격으로 과연 이게 정상적인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그 돌이켜 보면 그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음식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또 회의적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그 나오는 재료들이 대부분들이 수입 농산물로 의존하고 있는. 왜 그러면 단가를 맞추려면 20까지 30까지 내려면 우리 로컬 푸드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농산물을 쓰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막걸리 집인데 막걸리 술을 가지고 고민하는 업주가 없어요. 반찬을 몇 가지 놓을 거냐 고민하는 거지. 우리는 정말 좋은 술을 놨다. 아까 그 김병수 대표 말씀하셨던 그 송명섭 네. 그분은 누구냐면 그 중력구 무형문화재 명인이에요. 그분이 막걸리를 만드는데 그분의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집 막걸리가 일반 시중 막걸리에 50원이 비싸면 영업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50원의 가격을 가지고 이게 막걸리가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이것도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걸리를 만드는 분은 자기가 농사지은 쌀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막걸리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체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막걸리를 만드는데 가격 경쟁이 없다라는 겁니다. 50원 올리면 그 영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올 때 다양한 막걸리가 만들어지고 그 막걸리의 맛에 반해서 전주 막걸리를 찾고 전주에 가면 물론 안주도 푸짐하지만 야 전주에 가면 다양한 막걸리를 먹을 수가 있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가 있어.
이런 다양성의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좀 토론해보는 것 어떤가 싶습니다. 네. 황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저 로컬 푸드 네. 정확하게 그쪽에 할 이야기, 제가 할 이야기인데 하셔가지고 그 한국당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전체 식량으로 보자 그러면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서 한 25% 정도밖에 작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그래요. 인구가 많이 사니까. 근데 이 전북 지역만 보면 참 다양한 식재료를 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저도 이 전주와 이 전북 지역을 갖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한 일주일에 한 번꼴은 좀 내려옵니다. 이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도는데 재밌는 소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근데 이게 요 전라도 그러니까 전주의 밥상에서는 실현이 안 되는 거라 안 보여요. 뭐 가까운 데로 저 남원 흑돼지들을 막 이러지만은 사실 요게 전주에서 그 막걸리 집에서 흑돼지 한 점 나오는 데 없어요. 그게. 그 정읍에서 나오는 양하라는 요 재미난 그 채소 있잖아요. 향채류. 여기서 양이 여기 하나 전주에서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바로 옆에 가면 부안이고 뭐 이 바닷가잖아요. 거기에서 특색 있는 조개들 노랑 조개 같은 거 여기서 있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전주에서. 특색 있는 재료들은 이 전북 지역에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여기서 실현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가격이 뭐 비싸냐 그러면 또 비싼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맛있는 이 전북 지역의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안주 삼아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걸 너무 양 위주로 가니까 뭐 번데기,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걸리 그로 올라오는 이 현실은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식재료, 맛있는 식재료 이걸 계절별로 어떻게 막걸리 집의 안주로 올릴 것인가 이런 거 조금만 집중을 하면 아마 소비자 외지인들도 아마 거기에는 웬만한 게 돈 서울에서도 잘 못 먹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돈 많이 지불을 할 겁니다.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가짓수라기보다는 그 차별화된 안주가 더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따루 씨, 전주같이 이렇게 한주전자 시키면 안주 이렇게 막 깔리는 식으로는 영업 못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물론 여기 이제 월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월세가 좀 정대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긴 싸긴 해요, 월세가. 아 그래요? 그렇게 하여튼 만약에 이렇게 여러 하여튼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제가 여기 이제 그 실체를 잘 모르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 저는요 사실 막걸리 하고 2년이 된 지 15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98년도에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 그 고려대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 막걸리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거기 처음 막걸리를 먹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굉장히 완전 사랑에 빠졌죠. 왜냐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6도라고 적혀 있는데 근데 먹다 보니까 너무 효율적으로 잘 취하는 거예요. 맥주보다 훨씬. 그래가지고 잘 술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맛있는 안주도 같이 나오고 하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막걸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한 제가 볼 때 95%가 지금 그 당시에 저하고 비슷하고 저는 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막걸리가 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막걸리 주막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고요. 한국 사람한테 막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고 싶어요. 오히려? 전주 막걸리 전부가 아니라 또 서울 막걸리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손님들하고 싸워야 돼요. 설득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조막에 오시면은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욕을 다 들었어요. 이거 막걸리 집에 이게 뭐냐? 왜 부치가 왜 모동천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의 철학이 있어요. 물론 막걸리 전통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옛날식으로 이렇게 주막 그런 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막걸리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너무너무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새로운 식으로 좀 이렇게 변형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은요 회에다가 막걸리를 먹어요. 맨 처음에 여기 제가 와가지고 손님들이 물어봐요. 이거 뭘 먹으면 좋을까? 오늘 도미회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회랑 막걸리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막걸리 맛이 전자만별이에요.
달콤한 것도 있고 쌉쌀한 것도 있고 시큼한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네. 파절이랑 잘 가는 막걸리가 있고 뭐 기존의 버터구이랑 잘 어울리는 막걸리가 있고 또 강화랑 잘 먹으면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막걸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안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렇게 엄청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습니다. 한 뭐 만 오천에서 25,000원 정도 뭐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한국 사람을 믿습니다. 손님은 다 알거든요. 알아줘요. 좋은 재료를 쓴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요. 네. 무조건 싸구려 요즘 이제 무조건 싸구려로 찾는 시대가 끝났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질 좋은 재료로 싱싱한 저요 항상 지금 이제 도다리가 나오고요. 이제 냉이가 나오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걸로 딱 이 막걸리하고 이런 안주가 어울리겠다. 손님한테 제가 가르쳐 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면서 아 막걸리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너무너무 아쉬운 것은 한 2009년까지만 해도 막 막걸리 붐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막 큰소리를 쳤는데 그렇죠. 요즘은 좀 시들었잖아요. 네. 한국 사람 너무 그잖아요. 보글보글 긁다가 또 이렇게 시끄러지고 그런 거 되게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밖에 못 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막걸리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말이 너무 빨랐죠? 아니요, 다 알아들었어요. 예. 지금 앞에서 하신 얘기를 어찌 보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전주 막걸리집이 가야 될 어떤 모델이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전주에서 저희가 그 어렸을 때 아버지 데려오라고 막 그래요. 엄마가 막걸리집 가 있은 게 데리고 오라고. 그럼 가면은 이제 대포집 있으면 대포집 앞에 윷도 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윷도 놀고 대포집 안에서 이렇게 잠깐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 동안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드시고 그렇게 해서 취해가지고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원샷하고 뭐하고 막 부딪히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시간들이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주가 보니까 그때도 애나 지금이나 가면은 이제 꼬마들 먹으라고 또 뭐 콩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앉아서 그런 거 먹고 이제 기다리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게 뭐냐면 전주 사람들이 소비력이 지금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잘 먹어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상승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싸게 때려 먹는 거가 너무 이렇게 약간 체질화된 것 같고 그걸 이렇게 즐기는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를 교란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가고 있다. 그리고 송명섭 선생이 이제 그 이야기 했다고 그러는데 저 붙잡고는 거의 울 지경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진짜 어디 전주 돌아다니면서 막걸리집이든 주인들이든 모아놓고 좀 같이 이야기 좀 하고 싶었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전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복한 자산을 굉장히 불행한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혼란스럽게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고 그래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적어도 이제 40대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 데리러 갔던 그 막걸리집의 풍경, 느낌, 거기서 나왔던 그런 게 조촐하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되고 최근에 여기 옆에 동문사거리 쪽에 상우 씨가 뭐 발포주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맥주 같은 거 수입해가지고 오빈에 뭐네 하는 데들이 다 그게 굉장히 후진 맥주잖아요. 사실 맥주라고 할 수 없는 맥주들이 많아요. 뭐 홉보다는 이제 다른 첨가물들로 다 만들어 버리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발포주 같은 거 이게 발포주도 한 3단계 정도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소비자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사랑해줘야 되거든요. 전주 사람들이 여기 하이트 공장이 있으니까 하이트 먹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 물만 빼가지고 가지 공장에 몇이나 고용한다고 전주 사람들이 어떻게 오고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홍보물 하나 만들 때 여기서 후원을 받아봤어요. 뭘 해봤어요. 맥주나 뭐 후원해봐봤지. 그러니까 그걸 뭘 가지고 사랑하냐, 어디다 대고 사랑할 거냐, 그리고 어디에 좀 이렇게 봐서 우리 애정을 담아서 같이 키울 거냐, 그리고 좀 멀리 내다보고 이 적응하고 변화할 때까지 좀 지켜봐주고 이런 것들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계속 같은 의견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좌중에 계신 분 중에서 막걸리 관련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저 술 잘 드시게 생기신 분이 계신데 그 마이크 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얼굴 색만 막걸리고 얼굴 색만 항상 취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면서 이제 술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아주 기가 막혀서 지난해 가서 막걸리를 한 잔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추천을 해주시는데 홍삼 주조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 홍삼. 지난해 홍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왔으니까 홍삼 막걸리 좀 먹는가 보구나 했는데 껍질에 그냥 홍삼 주조만 써 있고 홍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 내용에는. 예.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건 100% 쌀이 수입산이라는 겁니다. 이 쓰레기 막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산 찐쌀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막걸리 예를 들면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좀 알고 마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는 그래서 차별화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네. 이 막걸리 아까 송명선 막걸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드셔보신 분 많이 계시는데 아마 우리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막걸리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데 사실 그분이 우리 동네 선배입니다. 그 옛날 그 술도가집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한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가 다시 이제 그 막걸리 붐이 일어나면서 중력구 만드시고 이런 막걸리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의 자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전주 우리는 그냥 그 유명한 술을 그냥 뭐 일삼아서 먹을 수 있는 거다. 나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이 좀 문화가 좀 정착이 되면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그 지난해 홍삼 주조라고 하는 곳에서 100% 수입쌀을 쓰고 홍삼인 주조라는 말을 쓰지만 홍삼 잎사과는 안 들어가는 술들이 우리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분한테 이게 이런 술인지 알고 했냐고 그랬더니 술을 권하신 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제목만 보고.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알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막걸리도 안주도 아까 질 얘기하셨지만 그거 진짜 공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사실은 또 계속 쓰레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서 쓰레기일 수도 있는 거지만 재료 자체가 쓰레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서 요즘 먹거리 때문에 얼마나 그 힘듭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농산물들이 많이 이용이 돼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안주의 질이라든지 또 술 재료의 질도 좀 따져볼 줄 아는 그런 좀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예정됐던 시간을 무려 1시간가량을 넘기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 혹시 이 얘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지역이 전주 비빔밥도 그렇고 막걸리도 그렇고 아주 좋은 문화적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어떻게 좀 더 차별화하고 우리만의 색깔로 가다듬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업소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관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전부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 가려야 될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맡은 분야 속에서 좀 더 비빔밥과 막걸리에 관해서 좀 더 전주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제 개인적 다짐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막걸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함께 즐겨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제2회 비빔밥 토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